폼롤러에 대해서 얘기해봅시다. 폼롤러. 폼롤러가 이제 이거죠. 여기 딱 띄어질 건데. 네. 폼롤러. 아니 여기 띄어. 여기 여기라고 합니다. 아, 여기 다 여기, 보이시죠? 네, 이게 네. 폼롤러인데 네. 원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길이도 천차만별입니다. 네, 뭐 네. 이게 원형인 것도 있고 아니면 돌기형으로 막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버튼을 누르면은 폼롤러를 하면서 진동이 있는 오, 네, 네. 진동이 있는 어떤 네. 폼롤러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폼롤러를 가지고 많이들 스트레칭도 하고 자가 근막 이완 같은 것도 하고 뭐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막 문질러요. 통증이 있는데 막 좋아 시원해 하면서 문질러요. 저는 과연 그게 효과가 있는가? 일단 조사를 해보면 과학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조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떤 그 말씀의 전제 조건이 폼롤러로 어떤 이완 기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완. 어떤 근막을 자가 근막 이완이라던가 네. 뭐 어떤 마사지 기법이라던가 그거에 대해서 효능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뭔가 치료적인 개념에 치료적인 있어서. 개념으로. 네. 근데 이거는 일반인 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폼롤러를 물론 이제 집에서 요런 근육은 폼롤러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폼롤러가 자가근막 이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기법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폼롤러를 네. 뭐 잡고 어떤 뭐 흉추를 이렇게 돌린다거나 그렇죠. 네. 혹은 뭐 흉추의 어떤 가동성을 늘리기 위해서 폼롤러를 뭐 뒤쪽에다 대고 그냥 흉추 신전을 한다라거나 그렇죠. 뭐 요런 활용도에 있어서는 폼롤러 저는 좋다라고 너무 생각을 좋아요. 합니다. 네. 근데, 그리고 네. 조 원장님 말씀하셨던 자가근막 아픈데 더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저도 조금 효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자가근막 이완도 문질르는 기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쭉 내 체중을 이용해서 쭉 누르고 가만히 있는 것도 좋아요. 근데 굳이 내 근육에 손상을 주면서까지 풀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문질러서 뭉친 거를 푼다고 생각하시는데 근육 입장에서는 손상이에요. 오히려 그런 미세 손상들이 축적되면서 석회화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제가 한 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이제 아프시니까 본인이 아프시니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저한테 와가지고 딱 얘기해요. 저는 장요근이라며 엉덩 정강 근막뒤 엉뚱 정말 그만 TFL, 아무튼 TFL IT 밴드, IT 밴드가 막 짧아져서요. 제가 여기다 폼롤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안 좋아져요. 배경 지식이 요즘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죠. 폼롤러로 어떻게 하셨어요? 문지르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했던 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육이 너덜너덜해지거든요. 심지어 뭐 부드러운 롤러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남성분이시다 보니까 딱딱한 걸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육이 짧아서 통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만 나중에는 근육이 너무 과하게 긴장해가지고 나타나는 통증으로 발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근육의 컨디션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를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근육의 긴장도, 그렇죠. 그다음에 강직도, 네. 그다음에 탄성 예. 요 세 가지를 많이 보는데 제가 경험했던 분들 중에 경락 마사지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온 몸이 돌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육을 너무 많이 손상시키고 이제 경락을 까는 건 아닙니다. 까는 거예요. 까는 거예요. 조금만 까겠습니다. 아니 경락이 네. 저도 센터에 오시는 분들 뭐 경락 마사지 많이 받으러 가시는 분 항상 물어봐요.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른대요. 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아프다는데 네. 막 누르는 거예요. 더 막 누른대요. 네. 그게 효과가 물론 받았을 때 뭔가 나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거나 막 너무 좋아졌어 이러면 모르겠지만 몸살이 나신대요. 받고 나면. 이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 강도를 세게 하는 자가근막 이완은 폼롤러를 했을 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정한 강도로 근육의 손상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렇죠. 하신다라는 건 저는 충분히 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렇죠. 싶습니다. 집에서 혼자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어느 정도로 해야 내 근육이 풀린 걸까라는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근육을 푼다라고만 해서 나의 통증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통증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나타나는데요. 뭐 밸런스가 무너졌거나 어떤 근육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뭉쳐 있고 어떤 근육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내 통증이 나타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근육을 푼다라고 해서 이 통증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뭉쳐져 있는 것은 풀어주고 약해져 있는 것은 내가 찾아서 그걸 어떻게 하면 강화시켜 줄까. 아까 조 원장이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 꼭 해야 됩니다. 체형 교정은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선 능동적으로 내가 혼자 어떤 근육을 풀거나 혹은 병원에서 내 근육이 뭐 어느 근육이 뭐 약해졌다 라는 걸 들으셨거나 필라테스 샵에서 뭐 누구누구 회원님은 어느 근육이 약해져 있으니까 키워야 된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은 집에서 그 근육을 효과적으로 좀 운동을 해주셔야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될 수 있지, 폼롤러로 막 문지른다고 해서 나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되진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통증을 참아가면서 하실 때 느껴지는 그 만족감, 시원함이 있잖아요. 네. 이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가운 물로 샤워했을 때 네. 닿았을 때 엄청 추워요. 근데 그걸 견디고 나오면 굉장히 상쾌하거든요. 예. 상쾌한가요? 아세요? 모르시죠? 군대 때 이후로 뭐 아무튼 이제 뭐 찬물 샤워에 대한 내용을 만약에 아시는 분이라면 아실 텐데, 이제 순간적인 뭔가 교감 신경을 자극을 하면 뭐 위협, 뭐 그렇죠. 교감 신경이라는 어떤 거 나의 각성 상태를 그쵸, 말하는 각성 거죠. 상태. 네. 어느 이제 예를 들어서 위협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제 각성해가지고 뭐 교감 신경이 막 항진되어 있을 때 이게 끝나면 이제 우리 이완 상태를 만들어주는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면서 아 시원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물을 딱 받았을 때 그렇죠. 참다가 막 각성 상태가 네. 막 되는 거예요. 네. 그래 딱 하고 샤워 딱 끝내고 타올로 이렇게 다 닦고 나왔는데 아니 하나 더 있어. 어떤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면봉 이불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게 딱 하고 다시 지금 정리. 그러면 네. 차가운 물로 이렇게 싹 하고 막 했다가 다 닦고 이불 속에 딱 들어갔다. 꿀잠. 그렇죠. 이때 부교감 신경이 막 작동하면서 면역력도 좋아지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쉽게 말해서 교감과 부교감은, 교감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각성 상태, 운동을 그렇죠. 하거나 막 흥분된 네. 상태이고, 부교감은 내가 잘 때 나타나는 거다. 그렇죠. 이제 이완할 때. 네. 오늘 그러면 제가 차가운 물로 한번 샤워를 해볼게요. 한번 샤워해 보시고요. 이불 속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네. 바로 보통 보세요. 유튜브를 보는데 바로 자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대화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찾아뵙겠습니다. 네.